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8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드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1번인 게 오토 윈비어 가족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대학생 시절에 북한에 갔다가 선전물을 하나 뜯어서 가지고 나오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온갖 고통과 고문을 받고 이제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원비어의 송환이 자기 공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곧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설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요사이 바로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장에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자신이 김정은에게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 나는 김정은의 말을 믿고 싶다. 라고 김정은을 변호하고 왔습니다. 요사이는 또 오토 원비어를 석방하는 협상을 할 때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치료비 조로 200만 달러를 주기로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200만 달러를 준다고 사인을 하고 데려왔는데 그 200만 달러를 주지 않고 있다고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볼턴 트럼프가 200만 달러 안 줬다. 아니 준다고 약속하면 줘야죠. 근데 이제는 또 안 줬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준다는 사인을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은 수시로 외국 사람을 잡아가지고 억류를 하면서 풀어줄 때는 200만 달러씩 받고 풀어주면은 이거 장사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인 납치자를 돌려주면은 지금 아베 정권은 그 전부터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100억 달러를 줘가지고 식민지 배상금으로 치르고 국교를 정상화하겠다. 완전히 인질장사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인질장사.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 어머니는 요사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미국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이 납북한 사람들 미국, 일본, 한국 그 가족들이 규탄 대회 비슷한 걸 했는데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뭐라고 했느냐? 북한은 지구의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암을 무시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를 죽여야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야말로 암적 존재다. 지구의 암적 존재다. 암세포가 자라듯이 그냥 두면 계속 자라서 우리까지 죽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또 원비어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absolute evil이라고 그랬습니다. absolute evil, 절대 악이다. 김정은을 상대로 한 외교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슈레이드. 왜냐? 거짓말하는 상대와 어떻게 외교를 할 수 있느냐?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absolute evil, 암적 존재다. 암적 존재다. 암적 존재다. 그 오랜만에 들어본 absolute evil이란 말을 한국에서 처음 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는 절대 악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와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즉 콜레라와 같다 했습니다. 원비어 어머니는 겪어보니까 김정은 정권은 암적 존재다. 이승만은 일제감치 인간과 상종할 수 없는 호열자와 같다.
절대 악이다 그랬습니다. 절대 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bsolute evil, 절대 악이다. 왜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냐 하는 것을 또 근사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휘테카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언론인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소련 첩보기관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전향해가지고 유명한 그 타임 주간지의 부장으로 글을 쓰다가 미국 정부에서 압력하는 간첩을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유명하죠. 국무성의 고위 간부였던 엘저 히스, 유엔을 만든 사람입니다. 엘저 히스. 그리고 IMF를 만드는데 미국 쪽 실무 책임자였던 덱스터 화이트. 두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그 엘리트가 소련에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소련 첩보기관 원을 만나면 부하처럼 행동했습니다. 천하의 엘리트가 소련 첩보원을 만나면 꼭 하나님 만나듯이 그렇게 슬슬 기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분이 챔버스가 위트네스, 정인이라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왜 공산주의가 절대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정부를 평가한다. 자신이 속한 정부라도 공산정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정부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수단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니 조국을 배신하는 데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없다. 화이트 같은 공산주의 동조자도 공산당과 협력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한다. 공작에 협조하는 동조자는 공산당원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간첩으로 포섭될 기회가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주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승낙한다. 조국을 배신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배신을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간첩질이 위험하므로 더욱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긴다. 순교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인류의 희망과 미래가 걸린 일에 신념의 이름으로 몰입한다는 것, 이미 역사적으로 파산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양심적 행동이 된 것이다. 서방세계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를 경험해 본 사람, 악마를 본 사람의 증언입니다. 여기 하나하나가 다 오늘날 현실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사파, 공산주의자 중에서 제일 악질이 주사파입니다. 김일성주의자니까요. 김일성주의자의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김일성주의자는 대한민국을 해치는데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해치고 김정은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들키면 감옥 가야 되니까 더 짜릿한 쾌감마저 느낀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사파는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김일성을 보면 가슴이 뛰고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악마의 이념, 절대악의 이념에 한번 물들면은 바뀌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챔버스는 정인이라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공산주의에서 잘못을 깨닫고 전향한 그 과정을 자세히 썼습니다. 공산주의자만큼 전향자가 적은 이름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전향하면 이름이 다 납니다. 그 정도로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 챔버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스탈린은 악하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더 악하다. 스탈린은 최고의 파시즘을 구현했는데 이는 공산주의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다. 스탈린보다 더 악한 게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은보다 더 악질이 주체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주사파는 김정은보다, 김정일보다, 김일성보다 더 악질이, 더 독하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파시즘이라는 겁니다. 이건 선각자들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와 나치즘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을 코미 나치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여기 또 절대악이 나오네요. 챔버스도 공산주의는 절대악이다. 공산주의자는 전향하면은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싸우기 싫으면은 전향하지 않아야 한다. 전향자는 살인자들이 배회하고 비명이 들리는데도 정원만 갖고 있을 수는 없다. 공산당은 본질적으로 테러 조직이다. 공산당은 폭력만을 존중한다. 그들은 폭력만 금낸다. 공산주의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공산주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쟁의 지속을 의미한다. 북한에는 무장한 공산당이 무장을 하지 않는 인민들을 상대로 그동안에 굶겨 죽이는 전쟁, 때려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전사자입니다. 6.25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공산당이 죽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더 많은 동족을 죽인 자가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를 가장 잘 아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도, 휘트커 챔버스도,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아들이 희생당한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앱솔루트 이블이다. 절대악이다. 공산당이라는 절대악의 영혼을 빼앗긴 주사파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들이 권력층 안에 숨어 들어가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 일어나지만은 나는 아니다. 나는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상황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